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통계함수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려면 수식이라는 메뉴에 통계라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찾을 건데 기타에 보면 통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 이렇게 함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통계 함수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타나는지 실제 통계 1번 시트를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1번 시트로 가서요. 눈으로 보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각 표에 대한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1번은 함수를 2개 중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쓸 거고요. 2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볼 건데 지금 2번에 보면 랭크 EQ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이 랭크 EQ라는 함수가 2021년도부터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랭크란 함수 대신에 랭크 EQ나 랭크 AVG라는 함수를 쓰라고 나올 건데 형태는 예전 버전의 랭크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랭크 EQ를 이용해서 표 2번에서 이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자가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죠. 뒤에 등이라는 글자를 붙이자 그랬어요. 그럼 함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문자열 연산자를 이용해서 등을 붙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함수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손으로 적으면서 마법사를 쓰는 걸 권장한다 그랬죠. 이 방법 말고 다른 게 마음에 든다. 나는 마법사에서 찾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꼴 함수 랭크를 찾을 건데 요게 예전 버전 함수예요. 이거 대신에 랭크 EQ를 쓰겠다 그랬습니다. 자, 함수 더블 클릭해서 고정을 시키고요. 마법사 창을 띄워놔서 자, 눈으로 보면 자, 칸이 3칸이에요. 인수가 들어가는 칸이 3칸인데 설명 보인다 그랬죠. 첫 번째 칸은 순위를 구하려는 수, 점수가 누구 거냐? 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 순위는 이 점수가 이 전체 중에서 몇 등인가를 구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자리는 이 점수가 전체 중에서, 마지막 자리는 이 점수가 전체 중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참조를 생각해 봤을 때 해당되는 면접 점수는 사람들마다 바뀝니다. 상대 참조입니다. 근데 전체 범위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 여기 두 번째 칸 범위는 반드시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건데 어디에서? 이 전체에서 F4 절대 참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 오더는 순위를 구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인데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즉 높은 점수가 1등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보면 점수가 높은 사원이 1등 하자 그랬으니까 0을 써도 되고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3등이라고 뜰 거예요. 보이죠? 그 뒤에 연결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제일 끝에 커서를 두고요. 자, 연결을 하겠다. 글자는 따옴표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등. 그리고 채우기를 하면은 등수가 만들어지겠죠. 같은 등수가 존재하면 예를 들어 3등이 둘이다 그러면 4등 없고요. 5등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랭크 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등수를 구했고 문자에 연결해주는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3번 표 3에서 여기에서 연봉이 두 번째로 많은 것과 두 번째로 작은 연봉액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첫 번째로 큰 거, 첫 번째로 작은 걸 구하면 4번에는 이 함수가 돼요. 맥스 함수.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이 될 건데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 순서를 정해서 큰 값, 작은 값을 구할 때는 큰 거는 라지, 작은 거는 스몰 함수를 쓸 겁니다. 그럼 라지 함수가 첫 번째다라고 했을 때는 맥스하고 똑같고요. 스몰 함수가 첫 번째다라고 했을 때는 민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자, 모양이 똑같거든요. 두 번째로 큰 값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꼴 큰 값이다. 라지 함수를 찾아서 더블 클릭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이 연봉액 중에 한 개만 할 거니까 참조 필요 없습니다.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다.
요렇게 나타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값이에요. equal small 스몰이나 라지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전체 연봉액 중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자. 두 번째로 작은 값은 이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몇 번째로 큰 거, 작은 거는 라지, 스몰. 첫 번째로 큰 거, 작은 거, 최대, 최소는 맥스, 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표 4에서 여기에서 요 점수 변동축 자리에 1, 2, 3차 요 세 개 중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구해서 빼라 그랬어요. 하나의 맥스 함수와 민 함수가 빼기로 들어갑니다. 자, equal 큰 값을 구할 거예요. 맥스부터 더블 클릭해서 마법사를 띄우면 자, 넘버 1, 2 뜨죠. 넘버 1, 2 뜨는 건 마법사 안 띄워도 된다 그랬습니다. 넘버 1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자, 맥스 함수를 이렇게 띄워 놓고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지금 맥스 함수를 띄웠어요. 위에 보이죠? 맥스 함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끝을 내고 마이너스 가도 돼요. 확인을 하고요. 구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의 끝에서 저기서 빼기 다시 민으로 들어갑니다. 빼기 민 최소함수 맥스와 위는 여러분들이 마법사를 굳이 안 띄워도요. 썸처럼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저렇게 잡았을 때는 우리가 가로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뺀 결과가 화면상에서 나타나겠죠. 큰 값, 작은 값. 간단하지만 많이 쓰이고 있는 함수예요. 5번. 표 5번에서 표 5번이 있는데 요 과목에 대해서 표준 편차와 분산과 중간값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면 표준 편차, 분산, 중간값 함수가 저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표준 편차에서 자, equal std로 가보면 여기 보이죠? 요게 예전 버전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이전 버전 함수고요. 이게 2021로 바뀌면은 함수를 이걸 쓰지 않고요. 이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표준 집단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얘랑 독이라는 함수는 .s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바뀌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을 보고 아, 이거는 옛날 버전 함수, 요게 새로운 버전 함수다. 여러분들 봐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지금 옛날 버전 갖고 구하자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새 버전 갖고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표준 편차 마법사를 딱 띄워 놓으니까 넘버 1, 2죠.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범위만 잡고요. 확인 채우면 해당되는 표준 편차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 분산은 VAR이라 그랬습니다. equal VAR. 얘도 VAR이 옛날 버전이에요. 표본 집단의 분산인데 얘랑 똑같은 게 VAR.s라고 돼 있는 요겁니다. 요게 요즘 버전 함수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범위만 잡아주면 분산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값 메디안이라 그랬습니다. 메디안 역시 넘버 1, 2니까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가장 중간값, 중앙에 있는 값을 알아서 찾겠다.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찾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중앙값은 평균과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전체 값 중에 중간에 있는 값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3번, 4번, 5번을 여러분들이 했고요. 1번을 제일 마지막에 보는 이유가 함수 두 개를 섞어 쓰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함수를 한 개를 썼는데 두 개를 쓸 건데 뭐라 그랬냐면 평균을 구하자 그랬어요. 4월, 5월, 6월 데이터에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을 구한 함수가 에버리지입니다.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을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자 그랬어요. 자, 우리 수학 함수 할 때 라운드 했거든요. 라운드 함수. 그러면 에버리지 결과가 있어야 그 결과를 갖고 라운드를 하겠죠.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라운드에서 에버리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에버리지를 해서 이거를 잘라서 라운드에 붙이는 방법이 두 번째.
저는 두 번째 방법을 권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편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이꼴 라운드 먼저 갑니다. 라운드 더블 클릭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함수가 떠 있을 때 여기서는 함수를 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용한다라는 말 잠깐 했는데 요 이름 상자에 함수가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음 함수를 찾아가야 돼요.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면은 에버리지 함수가 있으면 바로 선택하면 돼요. 없으면 추가해서 찾으면 됩니다. 우린 지금 에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럼 에버리지로 가면 자, 함수가 라운드 안에 에버리지 요 상태가 돼요. 범위만 B3에서 D3 정상적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는 에버리지의 커서가 클릭되어 있을 때는 마법사가 에버리지, 라운드에 클릭되어 있을 때는 마법사가 라운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요게 가능합니다. 그럼 에버리지 상태에서 라운드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와서 소수점 자리 한 자리 남긴다 그랬습니다. 소수 자리는 플러스 값, 소수 이상 자리는 마이너스 값이라 그랬죠. 한 자리를 남기겠다. 결과가 이렇게 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서 함수 마법사 안에서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작업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은 평균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에버리지 넘버 1, 2 돼 있으니까 범위만 잡으면 돼요. 가로 닫고요. 엔터. 결과를 구해서 자, 이 자리에 수식 입력줄 보면은 함수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이 꼴을 제외하고 전체를 범위를 잡으세요. 오른쪽 버튼 잘라냅니다. 이 꼴은 빼야 돼요. 그리고 저 상태에서 라운드로 오는 거예요. 라운드로 가서요. 내가 잘라낸 값이 여기 들어올 거예요. 이 수식에 소수 이하 한 자리다.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동일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중첩을 할 때는 편한 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 주의할 거 2급은 잘라서 함수 안에 넣는 게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1급 시험 치려면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함수가 3개, 4개가 섞이기 때문에 잘라서 붙이기가 힘듭니다. 자, 통계함수 1번에 대한 시트, 함수 전체 우리가 구해봤고요. 자, 두 번째, 통계 2번으로 가볼게요. 통계 2번에 자, 이 자리에 카운트를 이용해서 응시 인원수를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표에서 이름을 갖고 인원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점수를 갖고도 구할 수 있는데 함수가 카운트예요. 카운트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3번에 보면 카운타라고 있죠. 얘는 문자도 되고 숫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어느 범위를 갖고 작업하라는 말이 없지만 카운트를 쓰자 했기 때문에 범위는 이름이 아니라 영어 점수를 갖고 구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카운트, 숫자 개수를 구한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밸류 1, 2, 넘버 1, 2, 밸류 1, 2 마찬가지입니다. 한 칸만 또는 마법사 띄울 필요도 없어요.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말고 3번 먼저 볼게요. 납부자 수를 카운타로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비어 있고요. 여기는 글자가 들어와 있어요. 특수문자 들어와 있죠. 자, 카운타는 글자 포함해서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개수를 셀러주겠다. 문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비어있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범위만 잡아주세요. 빈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건 빼고요. 데이터가 뭔가 들어가 있는 것들. 카운터에 반대되는 게 4번 카운트 블랭크예요. 빈 거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자리에 납부 말고 비어있는 거는 미납이겠죠. 빈 거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 범위만 잡아주면 빈칸의 개수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카운트 계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카운트 if인데 70점대를 구하자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다 그러면 간단해요. 근데 70점대를 하자 했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 줘야 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70점, 여기가 80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을 때
70점 되다라는 거는 70점을 포함을 해서 여기서부터 80 안 되는 아들까지, 80은 포함 안 되죠. 이 안에 있는 걸 찾아줘야 돼요. 저게 70점대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70 이상 해버리면 80점대, 90점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70점대 이상의 인원수를 구해서 70점대 인원 구하면 이거 전체 다 포함한 인원수가 구해지겠죠. 거기에서 80점보다 큰 걸 빼버리는 거예요. 80점 이상 되는 걸 빼버리면 요 부분만 남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70점대 점수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3회상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자리에 내가 구할 건데 조건을 줄 수 있는 count if. 우리 지난번에 수학 함수 하면서 count if는 통계 함수지만 이거를 해야 sum if가 됩니다 라고 해서 먼저 봤어요. 자, count if 이 점수에서 조건을 손으로 쓸 때는 텍스트 형태 다운표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70 이상이 되는 인원수를 다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점수가 70 이상 되는 애들이 5명이 있더라 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빼야 돼요. count if 마법사 들어와서요. 점수에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조건에 80 이상 되는 애들을 빼줘야 되잖아요. 80 이상 되는 애들을 빼니까 보이죠? 70점대 하나, 70점대 둘, 2명이 나타나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unt if가 2번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간혹 자주 나왔던 애들입니다. 자, 세 번째 통계 3번 시트로 가겠습니다. average if, average ifs, count ifs가 있어요. ifs는 개수가 조건 2개 이상이 되는 애들이죠. 그러면 count ifs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거래처가 초속 산업이면서 도착지는 0천이고요. 수량은 10 이상이다.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 count ifs라 그랬어요.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ifs는 요 세트가 있다 그랬죠. 범위 1번은 조건 1번 세트. 그럼 첫 번째 소트에 거래처가 초속 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범위는 거래처 전체. 거래처 전체가 조건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야 되니까 같다. 저 같다 이 꼴은 생략 가능합니다. 초속 산업.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도착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0천. 도착지가 0천. 이 꼴은 써도 되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두 번째 끝났고요. 세 번째 수량이 탭키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또는 요 이동줄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돼요. 크거나 같다 10.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결과가 떠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자, 이유를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범위를 잡을 때 화면상에서 요 범위는 4에서 20번지예요. 4에서 20번지인데 얘는 4에서 18번지 돼 있죠. 칸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에 에러가 잘 뜨니까 요거 주의해줘야 돼요. 자, 수량이 범위를 제가 요까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개수가 몇 개 있다? 3개 있더라.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average if는 sum if하고 똑같은 거고요. average ifs는 sum ifs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도착지가 0천인 조건을 찾아서 평균은 지급액의 평균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average if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설명 잘 보자 그랬습니다. 이 조건은 조건, 범위, 얘는 평균을 구할 범위. 조건의 범위는 도착지예요. 전체 도착지가 0천과 같으냐? 같을 때 누구의 지급액, 전체
지급액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보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지급액의 평균을 구하는 건 똑같은데 조건이 두 개예요. 도착지가 고령, 협력사가 자차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verage ifs가 돼야 되겠죠. 자, ifs는 순서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평균 구하는 게 제일 처음에 있어요. sumi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급액의 평균을 구하겠다. 첫 번째 조건 화면상에서 도착지가 0,000이라 그랬습니다. 전체 도착지가 0,000과 같다. 두 번째 조건 화면상에서 도착지가 고령이죠. 도착지가 고령. 도착지가 고령이고요. 두 번째 조건 협력사가 자차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보이죠? 조건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 count if ifs와 sum if ifs, average if ifs는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수학 함수와 통계 함수에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함수들은 우리가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통계 함수에 대한 학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